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신조어 줄임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숙 기간 동안 집안에 있는 것을 집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조어냐고 물어보셨네요. 네, 신조어 맞습니다. 집콕은 원래 집에 콕 박혀 있다라는 표현의 집과 콕의 두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집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이지요? 네, 이해입니다. 그럼 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콕은 깊숙이 들어가 박혀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콕 박혀 있다는 말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휴가 기간이라 사람들 간 접촉이 많아지면서 확진 환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서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집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콕에 대해서 아셨으니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집콕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요. 집 안에 있는 이 장소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슨 콕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방콕입니다. 즉, 방에 콕 박혀 있는 것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엔 이 단어가 들어간 두 사람의 SNS 대화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번 질문은 최근 가장 유행하는 줄임말이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앞서 코로나 시기에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집콕이나 방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코로나 시기에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라는 말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뉴스나 신문 등에 무척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2017년 10월에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18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하네요.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라는 말과 부정을 뜻하는 on을 결합해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무인기기나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양상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같은 의미의 영어권 용어는 non-contact, no contact, zero contact라고 합니다.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들었을 때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보다는 비대면 접촉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확진자라는 단어 역시 이 코로나 시대에 유행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질환의 종류나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으로 요즘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자어이긴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이 표현 대신 감염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확진자의 표기입니다.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문자 표기와 발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원래 의미와는 달리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다음 두 사람의 SNS 대화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짐작이 되셨나요? 확진자의 확은 일본어로 하면 바로 팟도, 노또, 그또, 가라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고요. 네, 찌다는 후토르,
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어 자입니다. 따라서 찐자는 살이 찐 사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활동량이 급감해 살이 확 찐 사람을 이르는 말이 바로 확진자입니다. 띄어쓰기를 바로 하면 확, 찐, 자가 되는데 이 표현과 확진자의 발음이 같아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언어 유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글에 자모를 줄여서 만든 줄임말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SNS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니와 동생의 대화인데요. 어떠셨나요? 네, 우선 니은은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영어 no의 한글 표기가 no인데 이를 줄여서 자음 니은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 니은은 no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에 나온 이응 키읔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영어 OK의 한글 표기가 OK인데요. 여기에서 자음만 따와서 이응 키읔이라고 표기합니다. SNS에서는 이렇게 짧게 줄여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친하고 거리가 없는 사이에서 말이지요. 우더른께 이렇게 쓰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대화 어떠셨나요? 두 사람이 내일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요. 내일 영화 보자라는 친구의 말에 이응 완전 좋아 라는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응은 바로 응에서 자음만을 따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기로 한 미나와 한이인데요. 12시에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미나가 늦는 모양이네요. 약속 장소에 먼저 온 한이가 미나를 기다리다가 미나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미안한 미나가 한이에게 커피를 산다고 하니까 한이가 리을 이응을 보냈는데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영어 리얼리의 한글 표기에서 앞 두 글자의 자음만 따서 만든 것으로 영어 뜻 그대로 정말 진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커피를 산다는 미나에게 한이는 그럼 천천히 오라고 하면서 웃음을 나타내는 크크크를 같이 보냈습니다. 네,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크크크의 자음만 따와 사용하고 있는데요. 커피를 산다는 말에 천천히 오라고 답한 것이 어딘지 모르게 좀 우스웠던 모양입니다. 네, 유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나타냅니다. 기말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 눈물을 흘리는 친구에게 격려를 해주는데요.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고맙다는 인사말 대신에 기억시옷을 보냈습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감사에 기억시옷을 따서 고맙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리 감사하다는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어른이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 슬픔이 좀 약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뿐이니까요.
네, 반단체 톡방인 듯한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결혼하신다는 소식에 같은 반 친구들이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헐입니다. 뭔가 놀랍거나 황당할 때 혹은 짜증이 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몰랐던 신조어를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실은 제가 모르는 신조어도 너무 많아서 무엇을 말씀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고른 말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꾸안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미인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즉, 꾸몄지만 꾸민 것 같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꾸민 것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선생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줄임말을 묻는 질문인데요.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줄임말은 이응 이응이나 이응 키읔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자모 줄임말의 경우와 헐, 대박과 같은 표현은 주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널리 사용되는 말이지만 친구 사이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신조어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앞서 말씀드린 자모 줄임말이나 헐, 대박 혹은 개, 뭐뭐 하는 표현 등은 웃어른이나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라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개, 뭐뭐 하는 표현은 뒤에 오는 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실제 사용은 삼가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어 신조어 줄임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조어 줄임말 편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더 좋은 영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내드리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